놀랍도록 다 남아있어요. 많은 생을 살아오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했던 모든 삶의 기록의 저장소예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자유의지가 참 중요하거든요. 이 시간을 통해서도 다음 생을 만들어가기 때문에 사랑이 무엇이라고 이렇게 태양처럼 그냥 오로지 주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약속을 하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마지막까지 나의 재능이 무엇입니까 할 때 첫째는 내가 가장 관심을 가는 분야, 가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은 원래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 통로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이 우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성입니다. 너무너무 많은 존재들이 와 있어요. 이 지구에. 원래는 굉장히 급식심한 그런 전쟁의 상태가 이미 있었고요. 우주전쟁에서.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 인연들이 또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너무 이 차원이 달라지는 시대가 왔기 때문에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또 그런 뛰어난 크리스탈 차일드나 인디고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연아 씨 자체가 그런 우주적인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태양에서 오는 그 빛 에너지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수행과 명상에 대한 것이 완전하게 확장이 돼버리면은 이 지구 차원에서의 수행이 완성이 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우주 자체가 사랑이에요.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번 두 번째 시간 또 모시게 됐는데요. 지난번 이렇게 말씀 나눠보시고 어떠셨어요? 예, 제가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그런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보진 않았었는데요. 참 뜻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참 좋은 질문들,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질문들을 해주셨는데 한편으로는 제 얘기가 좀 잘 전달이 됐을지 않은 그런 좀 아쉬움이 좀 있었지만 잘 진행을 해주셔서 잘 마무리된 것 같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말씀을 너무 잘 해주셔서 저도 굉장히 좋았고요. 오늘도 좀 더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한번 말씀 나눠보도록 할게요. 네, 그럼 부모와 자식 간의 인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는 게 굉장히 그 어떤 관계보다 전생에 깊은 그 인연을 또 가지고 오는 것 같아요. 예, 어떤가요? 부모 자식 간의 인연은 이제 부모와 자식이 만남으로써 또 새로운 그 한 생명, 한 존재의 삶이 시작이 되죠. 그때부터 또 다른 이제 수행의 여정, 공부의 여정이 시작되는데요. 그래서 그 인연법에 이제 대한 결과의 원인을 과거생에서 보게 되면은 필연적으로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뭐 과거생의 빚이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숙제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서로가 돕는 관계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배워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그 과제를 완수하기 위해서 그 부모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걸 이제 알게 되면은 좀 더 받아들이는 것이 쉬운데 모를 때는 그것이 굉장히 갈등스러운 상황이 되고 많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부모님은 굉장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계세요. 굉장히 부유하고요. 그리고 아주 고소득 전문 직종에 계시는 분인데 아무리 본인은 잘 살아도 자기 자식 문제는 해결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상담 오셨는데 물론 이제 과거생의 인연법이 나오죠. 그래서 그 부모님은 이 아이의 영혼이 이런 형태로 오게 된, 이 생에서 이런 모습을 오게 된 원인 제공자로서의 삶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이를 위해서 현생에서는 헌신적으로 서포트를 해야 돼요. 근데 부모님이 이러시는 거예요. 포기했다고. 근데 포기가 아니라 가장 좋은 방법은 끝까지 그 아이를 사랑하고 그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기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분들에게 보통 우리는 정화를 위해서 명상을 해라, 기도를 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분의 기도는 그 아이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사랑하고 돌봐주는 것이 가장 큰 공부. 예, 가장 큰 기도인 거예요. 그분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기도의 개념이 사람마다 달라지는 거죠. 예, 그런 리딩이 나온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아이를 만약 포기한다거나 외면하면 그렇죠. 나중으로 또 그냥 그거는 자기 역할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부모는 약속을 하고 오신 거예요.
내가 이 아이를 위해서 헌신하겠다. 마지막까지 내 목숨이 닿는 순간까지 또는 이 아이가 먼저 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아이가 가는 그 순간까지도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라는 것이 그 부모의 영적 약속이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걸 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외면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단지 이 아이가 개선될 수 있겠습니까? 나을 수 있겠습니까? 이런 문제만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개선은 어렵습니다. 어려웠어요. 그 아이 상황은 물론 이제 병원에서도 다 그렇게 진단이 난 부분이지만 제가 본 리딩에서도 그랬고요. 그래서 그냥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라. 그래서 뭐 그 순간에는 다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이 인간으로 몸을 입기 전에 어떤 영혼의 상태에서는 자신이 인간의 상태에서는 좀 원치 않을 만한 일조차도 자신의 성장을 위해서 선택한다. 네, 그렇죠. 우리는 이제 태어나면서 망각을 하고 태어나잖아요. 그러니까 기억을 못 하고 단지 이제 태어났을 때 정해져 있는 또는 이제 형성돼 있는 그 환경에서만 이제 우리가 이제 생존하게 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모두가 이 상태를 그렇게 원하고 왔다라는 거. 자기 자신이 적극적으로 선택하고 왔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부모님과 현재 이렇게 사이가 안 좋은 그런 부모 자식 간의 네. 관계가 좀 안 좋은 상태에 있는 분들이 아마 많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에게 특히 좀 자식의 입장에 있는 분들에게 네. 혹시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그 자제분이 오셨어요. 자제분이 물론 성인이시죠. 자제분이 오셨는데 아버지가 가남 말기로 이제 시한부 선고를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며칠 안 남은 거예요. 거의 이제 혼수 상태에 계시다고 하시니까. 그래서 참 고민을 많이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셨는데 살아오면서 아버지에게 좀 실망도 많이 드리고, 자기 딴에는 그 실망을 드리고 아버지가 많이 힘들어 하셨을 텐데 그 아버지의 마음을 좀 편안하게 해드린다던가 더 노력하는 모습을 보인다던가 이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후회가 많으신 거죠.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그래서 뭐 과거 생에는 이제 그런 또 인연법을 말씀을 드렸어요. 과거 생에 아버지가 스승일 때 그 스승을 배신했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실은 사과를 하기 위해서 이 생에 오게 된 인연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의 죽음을 앞두고 뭔가 화해를 하고 싶었던 거죠. 그 일치점이 나타나는 거예요. 진심으로 사과하십시오. 그리고 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듣고 대화를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가 어떤 의학적 상태에서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도 아버지에게 계속 대화를 하면서 아버지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당신은 여태까지 그 실수를 거울 삼아서 더 훌륭하게 이 생을 살아나가겠다고 이야기를 하십시오 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많이 정리가 되셨어요. 그 얘기를 함으로써. 그래서 부모하고의 관계는 꼭 얼마나 많은 오랜 시간을 같이 지낼 수 있는 유일한 또 인연이잖아요. 부모 자식 간의 가족이라는 인연은 많은 대화를 통해서 꼭 그 부분을 이해를 못한다 하면은 이 생이 끝나는 날까지 이해를 시키겠다 생각하면서 항상 화해를 하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을 해야 된다. 영원한 숙제는 않거든요. 그게 풀리지 않으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풀지 못하면 또 다음 생에 또 이어지거나. 그것이 영적으로도 좀 문제가 있는 것이, 그렇게 회한과 아쉬움을 가지고 있으면은 만약에 부모님 돌아가시잖아요. 그 영혼이 정화가 힘들어요. 부모님 남아 계시거나. 그렇죠. 똑같이 그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역시 주위를 맴돌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빙이나 또 뭐 부모님이 아직도 안 가셨네 하는 뭐 이런 얘기도 하곤 하잖아요. 역시 그 아쉬움을 가지고 그 주변을 맴돌면서 있기 때문에 살아생전에 이 생에 우리가 살아생전에 대화할 수 있고 같이 마주볼 수 있을 때 좋은 기회잖아요. 이렇게 좋은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좋은 기회를 얻었을 때 그때 이제 회원을 하고 가시면 참 좋죠. 살아계실 때 푸는 게 훨씬 더 쉬운 방법이네요. 예비 부모들에게 혹시 좀 전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세요? 원래 맑은 물에는 이제 일곱수에는 이렇게 천연기념물로 지정되는 굉장히 귀한 고기만이 이제 머물듯이 똑같아요. 이제 부모가 어떤 마음가짐 그리고 얼마나 정화된 영성체를 가지냐에 따라서 좋은 영혼이 깃들거든요. 물론 인연법에 의해서 정해진 부분은 많지만
그것을 그냥 그것이 거기서 정해져 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끊임없이 자기 정화와 또 기도를 통해서 좋은 아이를 갖기 위해서 부부가 화합해서 기도를 한다면은 또는 명상을 한다면은 그만큼 또 상승된 좋은 영혼의 자식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벌써 그 아이의 올 영혼, 약속되어 있던 영혼은 그때부터 정화가 변화시킬 수 시작, 있- 그렇죠. 아. 정화가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출발점부터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예. 이번엔 직업에 관한 질문 좀 드려볼게요. 전생에 많이 했던 일들이라면 아무래도 네. 이번 생에서도 좀 능숙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그럼 혹시 이렇게 자기가 전생에 뭘 했는지, 전생에 네. 대한 정보가 없다고 하더라도 네. 혹시 그런 이제 느낌이라든지 끌림 이런 게 너무 중요한 있겠죠? 것이, 예, 그것이 이제 또 이제 부모가 자식들을 키울 때나 또 어릴 때부터 성향을 보면은 각자 다 개성이 있어요, 애기들이. 아이들의 그 개성, 그러니까 유난히 뭐 색칠 공부를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유난히 노래 부르는 걸 좋아하는 아이도 있고, 네. 그 아이가 좋아하는 걸 보면은 그것은 이제 그 아이의 특별한 재능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너무 공부만 많이 공부를 잘해야 된다, 뭘 잘해야 된다 하기 때문에 그런 재능을 오히려 살려주지 못하고 사장시키는 경우가 많죠. 그러니까 나의 재능이 무엇인가 할 때, 첫째는 내가 가장 관심이 가는 분야, 예, 흥미가 가는, 예, 그것이 가장 자기가 맞는 소질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자기의 어떤 그 내면의 끌림에 따라서 그렇게 네. 그 적성을 찾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상당히 많잖아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죠. 네. 근데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아무래도 이제 이 사회적 기준 속에서 다들 뭐 항상 남들보다 생계를 높은 위해서. 지, 예, 또는 생계를 위해서 맞춰야 되는 경우도 많고 항상 끊임없이 높은 곳만 바라보면서 그 수준을 맞추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 마음의 소리, 정말 자기가 원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은 이제 무시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못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원래는 이제 진정으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에 대한 기능도 그러니까 일단 행복하니까 예, 우선 행복해지니까 노력도 틀려지고 더 많이 열심히 매진하게 되고 그러면은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자기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자기가 원하는 바를 찾아가는 거 또 상당히 이제 직업 선택에 있어서는 중요한 기준점이 될 수 자신이 있습니다. 진정으로 끌리는 일을 네.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해야지 또 그렇게 그럼요. 꾸준히 할 수 있는 네. 힘도 생기는 거겠죠. 예, 그래서 이제 많은 현자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네. 이제 자신의 가슴의 느낌을 네. 따라가라, 자신의 가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라 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요. 네.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까요? 가슴을 그렇게 가슴의 느낌 이렇게 가슴을 네. 강조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을까요? 그럼요. 그러니까 이 마음에, 그러니까 이 가슴에 있는 부위에는 가슴 차크라라고 해서 이 상위체와 하위체를 연결시키는, 그러니까 어떤 이성과 감정, 영혼적인 것을 연결시키는 모든 것이 이 가슴 쪽에 집약이 되어 있습니다. 가슴 차크라를 통해서. 예, 그렇죠. 이제 여기가 중간 연결 통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영적 정보가 있어요. 실은 가슴 차크라에는. 그래서 마음의 소리, 가슴 소리에 막 가슴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하는 것은 원래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 통로를 통해서 나온다는 거죠. 그 정보가. 예. 그 영혼이 이번 생에 하기로 했던 어떤 그런 계획 예, 이런 것들이 예. 여기서 예, 그러니까 우리는 머리로만 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끊임없이 머리를 굴려야 되고, 뭐 어떤 이론과 논리에 의해서만 살아가는데, 실은 이제 가슴 차크라는 굉장히 영적인 차크라예요. 영적인 통로가 있거든요. 여기는 정보가 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것을 귀를 기울이게 되면은 원래 진정으로 자신이 이 생에서 무엇을 하고자 했는지를 알 수 있는 거죠. 예, 그런 의미에서 현자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분들이 이렇게 가슴의 느낌에 따라서 살면 네. 좀 좋겠네요. 네. 저도 좀 그러려고 네.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혹시 이렇게 가슴 차크라를 좀 활성화시키는 어떤 네. 방법이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조언해 주시면 명상이 제일 좋아요. 명상이요? 가슴 차크라를 활성화시키는 거는 명상을 하게 되면은 명상을 한다는 그 자체가 우선은 이제 우리 의식적인 생각을 멈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다음 무슨 일을 해야 되고 예, 또 뭐, 생각으로 이렇게 예, 다음 너무 많은 계획들을- 생각들 하잖아요. 근데 명상을 하게 되면은 그게 없어져요. 아. 예, 그 생각을 정지시키고 원래 본연의 자기 진짜 신성을 되살릴 수 있는 예, 가슴 차크를 활성화시켜서 원래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려면은 명상이 참 좋은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예. 원래 이제 목소리가 있는데 예. 좀 더 많이 쓰는 큰 네. 그런 그 볼륨을 좀 줄이면 네. 여기 있는 소리가 이제 들리게 그렇죠. 된다는 뭐 어떤 고민이 있거나 뭐 이럴 때 가슴의 네. 느낌을 좀 더 네. 지켜보면 어떤 그 자신이 진정 원하는 일 혹은 가기로 했던 어떤 그런 길들에 네. 대한 그런 정보들을 좀 얻을 수 있겠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저는 현대인들이 겪는 많은 문제들의 네. 그 원인이 대부분 이제 이 자연으로부터 많이 멀어지는 데서 이렇게 그렇죠. 오는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자연과 함께하는 이런 삶이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연 그 자체는 우리 본래의 에너지죠. 자연, 그리고 우주, 모든 게 다 유기체적으로 연결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제 사람이 살기 위해서 이제 편리한 것만 추구하고 너무 과학이 발달하다 보니까 많이 멀어지고 있잖아요. 근데 자연으로 돌아감으로써 우리 원래의 이제 맑은 정화, 그러니까 맑은 영성에 대한 걸 획득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 도시 생활하는 우리들은 자연과 너무 멀어져 있는 것 같아요. 네, 너무 멀어져 있죠. 요즘 같은 경우는 단지 그 아이들에게 그 식물의 잎을 매일매일 아침마다 뭐 사랑한다, 고맙다 해서 이렇게 닦게만 만들어도 아이들의 정서가 굉장히 많이 편안하고 부드러워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 과정에서 또 남을 배려하고 봉사할 수 있는 마음도 교육이 되고 우리가 자연을 가까이 함으로써 원래 우리의 신성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이 그 자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육식 문화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류가 어떤 그 다른 동물들을 먹어왔던 그런 육식 문화 전반을 다 이렇게 부정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그래도 요즘 우리가 이렇게 먹고 있는 고기들이 좀 예전과는 좀 다르지 않나 좀 생각이 들거든요. 네. 좀 과도한 어떤 공장식으로 이렇게 그 만들어지는 그런 경향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현대인들의 과도한 어떤 육식 문화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예전에 이제 옛날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맑은 상태였었죠. 아주 순수했었죠. 그 에너지 자체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짐승을 먹더라도, 그러니까 고기를 먹더라도 그 고기가 원래 섭취하던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맑았기 때문에 그렇죠. 순환이 아주 자연스러웠었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너무 그 수요가 늘면서 공급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런 사육을 참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이론 에너지나 뭐 영양분보다는 우리의 어떤 인성적인 부분 또 영성도 많이 흐려지고 탁해지는 것 같습니다.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문제가 많이 생성이 되고 있잖아요. 결국은 그렇게 흐려짐으로써 나타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심리적인 문제,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좀 수행과 정화의 측면에 있어서 네. 좀 조절을 할 필요가 있겠네요. 그렇죠. 일단은 채식을 하게 되면은 에너지 자체가 굉장히 맑아요. 잔여분이 없어지기 때문에 뭐 이렇게 세 끼를 먹다 한 끼를 그 끼니마다 식사가 완전하게 연소가 됩니다. 그 에너지가. 그것이 이제 현대인들한테 뭐 요즘 다이어트나 뭐 성인병 때문에 식습관을 바꿔야 된다는 얘기가 많은데 우선적으로 수행은 좀 둘째 치고라도 정말 건강해지고 싶다 하면은 이제 참 권해드리는 부분이고요, 채식은. 그리고 채식을 하게 되면은 그 생명체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식물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해요. 특히 유기농으로 시골에서 갔다 온 야채를 한번 냉장고에 넣어보세요. 일주일이 넘어도 생생해요. 생명력이 강하죠. 생명력이 네. 굉장히 강하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좀 더 건강한 어떤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건강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심신의 건강을 위해서 또 채식을 좀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네. 안 그래도 요즘 들어서 많이들 그 채식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들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참 고무적이고 바람직한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선생님은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그럼 절수행 같은 경우는 좀 규칙적으로 계속 하시나요? 예,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절수행의 어떤 장점이랄까요? 절수행을 하게 되면은 절을 하는 그 형상을 보면은 완전하게 엎드려야 돼요. 그렇죠. 모든 그러니까 가장 낮은 자세가 되는 거죠. 그 낮은 자세가 됨으로써 교만이나 아상도 함께 엎드릴 수 있는 교만이나 아상을 깎아내는데 가장 좋은 수행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절수행이 또 많은 건강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도 절수행이 많이 좋다고 이렇게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뭐 108배 또 수행도 많이 하시는데 또 절을 하면서도 오로지 절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명상이 저절로 되거든요. 예, 그런 방법도 좋고 건강에도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시죠. 예, 그러면 이번에는 좀 더 좀 큰 스케일의 그런 질문들을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지구에 존재하는 이런 생명체들 이외에 지구 밖에 어떤 또 다른 어떤 지성을 가진 존재들이 있다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계신지. 저도 많이 경험을 했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지금 실질적인 이제 제 개별 상담에서는 도움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는 있지 않지만 저도 그런 또 다른 이제 지구 이외의 외계적인 존재들을 분명하게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UFO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람들은 의심도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작이나 어떤 그 착오로 인한 것들도 물론 많을 거긴 한데 이제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UFO들이 지구에 이렇게 와 있는 게 맞나요? 예, 왜 그러면 항상 있으면 항상 보여야 되지 왜 안 보이느냐 이런 의문이 가장 크잖아요, 그죠? 참 어떤 영의 세계에 대한 증명과도 비슷한데 그들은 원래 물질체가 아니에요. 필요에 의해서 그 순간 물질화 시켜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과학으로는 지금 인간의 어떤 3차원적인 구조론, 그러니까 뇌 구조론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인데 아직 그 과학이 발견되지 못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필요시에는 나타났다가 또 필요시에는 바로 사라질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보이지 않을 뿐이고 이런 공간의 겹침 차원이 다를 뿐이에요. 그러니까 귀신의 세계와 그 어떤 또 외계적 체가 머무는 이를테면은 이 같은 이 공간 속에서도 이제 귀신들이 움직이는 공간과 차원과 또 그런 외계인들이 머무는 차원이 틀릴 뿐이거든요. 진동수가 다르다. 주파수가 다를 뿐이죠. 라디오도 이제 항상 그 많은 주파수가 엉켜 있지만 특정 주파수를 잡아내잖아요. 그리고 그들은 이제 차원만 다를 뿐이지 항상 공존하고 있어요. 사실 여기 지금 많이 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많은 다른 더 상승된 차원에서는 이 지구의 변화를 관찰하면서 아주 급격한 혼란을 막기 위해서 우리를 많이 지켜주는 존재들도 있고요. 그러니까 아주 차원이 많아요. 그들도 우리 지구 인류의 어떤 영적인 성장 이런 것들에 많이 관심을 갖고 지구라는 행성 자체가 이 우주에서 굉장히 중요한 행성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요? 왜냐하면 이렇게 골고루 갖춰진 환경이 없어요. 자연 환경도 우주에서. 그렇고 수많은 생명체들 그 많은 다양한 생명체를 통해서 아주 많은 공부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이 우리가 물질적인 단계에서의 저차원의 경험을 통해서만이 어떤 익힐 수 있는 에너지들이 있거든요. 발전에 대한 어떤 원초적인 생생한 어떤 물질 체험. 감정체들도 물질화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감정체를 참 많이 느껴요. 감정적인 부분을 많이 느끼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물질화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구가 그런 공부를 하기에는 너무 적합한 환경 속에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아주 의미가 우주적으로도 상당히 의미가 깊은 행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의 다양한 영역에서 이 지구에 많이 이렇게 와서 의식 성장을 위해서 이렇게 있는 거겠네요. 그래서 지구 내에서도 보면은 민족 간의 종교적인 정쟁이나 이런 게 참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근데 실은 그게 원래 뿌리가 지구 내에서의 전쟁이 아니라 우주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이건 제가 이제 전생 상담을 하면서 이제 다른 분들이 그리고 외계에서의 어떤 삶이 나타난 분들에 대한 리딩을 하다 보면 나온 정보들인데, 원래는 굉장히 극심한 그런 전쟁의 상태가 이미 있었고요. 우주 전쟁에서. 우주에, 예. 예. 있었고, 그것이 이제 그 인연들이 또 이렇게 지구에 이렇게 머물게 되면서 여전히 반복되고 있는 양상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그게 이렇게 반복되는 패턴이라면 만약에 여기 지구에서 벌어지고 네. 있는 갈등들이 치유될 때 네. 그 우주에서의 사건들, 우주에서의 어떤 카르마들도 많이 또 해소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원래 아주 더 깊은 뿌리를 가지고 연결되어 있는 거죠. 카르마라는 것은. 아, 그렇게 지구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전 우주적으로도 이렇게 네. 그 관련이 깊다는 말씀이 네. 참 인상 깊네요. 이 지구가 단지 어떤 하나의 그 물질적인 행성이라고도 네. 할 수 있겠지만 뭔가 이걸 어떤 하나의 거대한 의식체로 이렇게 보는 네. 견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도 똑같은 의견을 가지고 아, 있고요. 네. 예, 대화를 한다. 함께. 음.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제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파동을 일으키듯이 지구도 똑같아요. 함께 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거대한 의식이라고 예, 볼 수 그렇죠. 있- 예. 우리가 생각을 하고 또 뭐 여러 가지 윤회 환생을 통해서 여러 가지 생각의 파동들을 일으키고 다양한 에너지를 생성해내잖아요. 예. 그 생성되는 에너지가 이 지구에는 또 하나의 생명적인 자기의 양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같이 더 에너지를 성장하고 풍성하게 있는 거죠. 하고 더 예. 업그레이드시키는. 네. 원래 지구 자체가 사랑의 행성이고 많은 사랑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의식 발달이 영적 성장이 지구의 성장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그리고 지구가 성장하게 됨으로써 이 태양계가 성장하게 되고 또 태양계가 성장함으로써 이제 은하계 점점 이 전체 우주의 성장과도 함께 맞물려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작은 부분이고 일부일 것 같지만 결국은 우리 신체 기관도 한 군데가 고장이 나게 되면은 아프게 되면은 예, 다 연결돼 있듯이 그런 유기체적인 관점에서 인간의 의식 성장은 결국 우주의 의식 성장과 함께 예, 가는 맞물려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조금 이해하기 쉽도록 말씀을 드리면은 나무가 있으면 나무가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잎이 있고 또 그를 통해서 또 꽃과 열매를 맺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이 지구가 큰 나무 줄기라고 봤을 때 그 속에서 있는 그 잎을 통해서 강합성을 하듯이 그런 강합성을 하여서 그 나무를 더 크게 키우는 존재가 또 우리 인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또 그렇게 또 영양분이 또 풍부해지는 걸 통해서 네. 또 이렇게 나무도 더 풍성해지고 네, 더 함께 성장하게 되는 거죠. 크롭서클에 대해서 좀 아, 여쭤보고 싶은데요. 그 굉장히 넓은 그 평원에 정말 눈깜짝할 사이에 하룻밤 네. 사이에 그 엄청난 네, 그 네. 엄청나고 네, 아주 정교한 그런 정교한, 네. 문양들이 새겨지는데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네. 생각하시나요? 아, 크롭서클은 그 물질화에서 나타날 때 흔적입니다. 물질화되었을 예, 때 그러니까 나타나는 그러니까 외계적 존재들이 외계 존재에 의한 예, 것이다. 예, 네. 외계적 존재에 의한 것이고 이제 그들이 물질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물질체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순간 나타날 때의 어떤 현상이죠. 그 크롭서클 중에 굉장히 그 네. 기운이 좋은 것들이 많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크롭서클이 이런 도심에서도 뭐 콘크리트에도 그 정도를 만들 것 같으면 만들어낼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항상 보면은 뭐 이렇게 자연 뭐 평원. 예, 자연 평원 이런 데서 만들잖아요. 그건 최대한 이제 침해를 하지 않으면서 자기들의 존재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낼 수 있는 장소인 거죠. 아, 그렇게 자기들의 존재를 이렇게 알리는 네.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소통을 위해서. 이제 시대가 바뀌었어요. 너무 이 차원이 달라지는 시대에 왔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지구에는 지구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주가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시대가 됐고 네. 또 다른 외계의 지적 존재들하고 이제 소통할 수 있는 그래서 좀 더 성장하고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왔기 때문에 아주 서서히 알리는 과정이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아, 이렇게 급격하게 나타나는, 네. 우리 앞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네. 마음의 준비를 네. 시키는 그런 과정이라고 네. 할 수 있겠네요. 네. 우리들이 여기 와 있다, 네. 함께 있다, 네. 라는 걸 알리는 사인.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그런 이제 많은 존재들과
좀 소통하고 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좀 많이 있잖아요. 채널링이라고 네, 하는. 네. 근데 그런 채널링에 대해서는 어떻게 네. 생각하세요? 아, 누구나 그런 소양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 얼마든지 수행을 한다거나 아니면 타고난 재능에 의해서 채널링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네. 보는데 문제는 그 차원의 주파수가 좀 맞지 않거나 그 어떤 영적인 영역이 조금 흐려진다거나 방어력이 좀 약하다거나 하면은 그런 빙의의 형태가 채널링인 것화해서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자기가 고차원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가장하고. 네, 그렇죠. 근데 그것이 이제 때로는 본인이 순수한 채널보다는 이제 정보, 요즘은 영성 관련 책이나 이제 정보가 참 많잖아요. 그 정보를 읽고는 그것을 자기화해서 표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채널을 하기 위해서는, 채널링을 하기 위해서는 끝없는 자기 반성과 또는 오염되지 않으려는 노력, 정화. 예, 정화의 기도, 이런 것이 참 중요하죠. 예, 그리고 태양에 관한 질문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우리 이 지구의 어떤 많은 생명들을 또 존재할 수 있게 해주는 그 대상이 바로 태양인데, 이 태양에 대한 어떤 좀 더 일반적으로 알려지지 않은 어떤 지식들이나 이런 정보들이 있다면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신가요? 제가 이렇게 리딩에서 이제 보는 거는, 태양에도 많은, 태양에서만 이제 자생할 수 있는 또 다른 체들이 있습니다. 예, 존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끊임없이 자신들의 어떤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고요. 태양이라는 거는 우리가 존재하는 태양계 내에서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태양이라는 것은 이 지구를 수호하는 창조주의, 그러니까 지구를 지키는 창조주의 또 다른 변형된 모습이다. 예,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치유의 에너지가 있고요. 태양을 통해서 이제 태양이 이제 빛을 보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빛은 실은 뜨겁다라는 개념이 아니고 에너지의 개념이거든요. 강한 에너지 응집체고, 태양에서 오는 그 빛 에너지를 통해서 완전하게 우리가 수행과 명상에 대한 것이 완전하게 확장이 돼버리면은, 이 지구 차원에서의 수행이 완성이 된다고도 할 수 있어요. 태양 에너지를 통해서. 에너지를 그럼요. 받아서.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그런 네. 태양이 단지 하나의 어떤 그냥 네, 지구의 항성이 생명체만 아니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성 개발에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행성이라는 거죠. 아, 말씀 듣고 보니까 이제 앞으로 이 태양을 보면 좀 네. 생각이 좀 달라질 것 네, 같은데요. 화창한 날은 정말 만끽하세요, 그 태양을. 그리고 그 의년만으로도 그 에너지는 함께 공유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태양의 에너지를 온몸으로 흡수하기 위해서 화창한 날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러면은 에너지가 충전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화창한 날 자체로도 기분이 좋잖아요. 예. 뭐 의학적으로는 세로토닌 형성이 많이 돼서 그렇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도 이제 화창한 날에는 그렇게 우리는 많은 에너지를 받고 있는 거죠. 흡수를 할 수 있고 그것이 이제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더 많은 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게 되고요. 그렇죠. 태양볕은 누구에게나 다 이렇게 네. 공평하게 열려 네. 있고 또 무료고 네.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네. 태양을 그 햇볕을 이렇게 받으면서 이렇게 우리 인간 자체가 빛의 변체예요. 이 물질 자체가. 그렇죠. 그래서 예. 식물들은 물과 태양빛만으로도 그렇게 우리에게 어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근본을 제공하잖아요. 그걸 섭취하는 것은 우리가 먹는 것은 전부 다 변형된 태양 에너지를 섭취하는 그렇죠.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결국은 우리도 인간이 이렇게 외피 속에 물질적인 육체 속에 gat혀 있지만 빛의 변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태양 에너지를 통한 어떤 수행이나 그래서 완전하게 자기화할 수 있을 때 이 온몸을 가득 채울 때 굉장히 수행 발전에 많이 도움이 되죠. 무한하게 이렇게 에너지를 공급해주고 있는 것 자체가 네. 정말 창조주의 어떤 속성이 예. 또 아닐까 이런 생각 드네요. 그럼 이 지구에 대한 어떤 궁금했던 점 또 하나만 여쭤볼게요. 네. 그 지구 안에 어떤 또 다른 어떤 문명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주 오랫동안 있어 왔는데 그런 의견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저도 이제 그 의견들에 대해서는 좀 확신에 가까운 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 경험에서 제가 그런, 저는 이제 리딩을 해서 이제 영적인 세계를 보기 때문에, 근데 체가 좀 틀린 것 같아요. 우리는 굉장히 저밀도의, 그러니까 아주 고밀도의 아주 이런 물질체를 물질화죠. 가지고 있는데,
그 지구 공동설에 나오는 그 문명체들은 이 체가 아니에요. 이런 물질체가 아니에요. 조금 더 유화된, 조금 더 자유로운 예, 유체 상태에 가깝고요. 더 파동이 높은. 예, 파동이 좀 더 높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화된 체는 아니라는 거죠. 아니고 훨씬 더 영적이고 어떤 우리가 이제 흔히 생각하는 마치 마법의 세계 같은 예, 훨씬 더 영성체에 가까워요. 그들은. 그러니까 훨씬 더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또 신과의 화합, 교통 그리고 이제 우리가 지상에서 이제 지구 표면에서 좀 인간들이 자연을 많이 파괴하잖아요. 네. 하지만 그들은 지구 내부에서 그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파괴된 부분에 대한 에너지, 손상된 부분에 대한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그게 지구 안에 네. 어떤 좀 더 그 영성적으로 네. 좀 진화된 그런 문명들이 존재한다면 우리 인류와도 언젠가 이렇게 때가 되면 서로 이렇게 만날 수 있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지구의 때가 의식이 오겠네요. 성장함으로써 이제 진동수가 그들과 교류할 수 있는 진동수, 파동수를 갖게 되면은 충분히 교류가 가능하죠. 예. 근데 그들의 존재를 물질적인 부분에서만 확인하려면은 그거는 아직은 시기상조고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그런 부분은. 우리 인류 의식이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해서도 네. 더 열린 마음을 갖고 좀 더 그런 존재들과도 소통할 수 있는 그런 그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네요. 네. 다음 질문 좀 네. 들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이제 네. 오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예, 저도 그렇습니다. 네. 근데 하지만 겉으로는 이제 되게 혼란이 또 가중되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이 앞으로 변화될 그런 흐름이 어떻게 진행될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정말로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는 건가요? 너무 많이 또 변화가 있었죠. 너무 많이 와 있고 또 굉장히 많은 변화의 순간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굉장히 유물론적인 세계관에서 살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꼭 물질적인 부분에서 현상적으로 보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그러니까 확인할 수 있는 것만이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 실은 영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어 왔고요. 아주 비약적인 도약을 해왔는데 그것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실은 굉장히 많은 영성체의 각성이나 어떤 영적 진화와 발전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보다 더 이 우주의 어떤 진실이 구현되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그 제가 영화에서 이제 그 AI라는 영화를 예. 보면은 마지막에 이제 이 지구가 대빙하기를 맞이하고 이제 로봇이기 때문에 그 아이 로봇이 이제 정지된 상태에서 외계 존재들이 뭐죠? 냉동돼 있지 않습니까? 한 외계인이 정보를 수신했을 때 단지 그 존재에게 그러니까 정보를 알고 있는 존재에게 터치만 함으로써 그러니까 모든 정보가 전달이 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결국은 이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개별적인 어떤 지식이나 어떤 영성체의 각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전체성을 위해서 통합되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요새 뭐 그 아이클라우드나 왜 정보를 한 곳에 다 이렇게 집중해서 저장을 하잖아요. 그 공유하죠. 예, 그렇죠. 그것도 하나의 이제 전체적인 통합을 위한 하나의 과정 중에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새로운 시대로의 어떤 변화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 지구 밖의 어떤 존재들과의 어떤 소통 이런 것도 더 많아지게 될까요? 예, 그것도 함께 있는 부분인데 어떤 이 그런 외계적 존재, 그러니까 그들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우리도 함께 더 성장할 수 있게 되고 더 많은 지식과 진리, 정보를 얻게 됩니다. 교류가 더 많아지게 된다면 아마 우리도 그 기존에 갖고 있던 어떤 의식들에서 많이 좀 그 변화가 필요하겠네요. 네. 그러면 이 새로운 시대로 이렇게 변화해 가는 과정 중에 어떤 과도기랄까요? 뭔가 이렇게
극심한 어떤 물리적인 변화가 있을 수도 있다고 네.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예. 그런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예, 마찬가지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지구 자체에 축이 많이 변했고, 축이 변한다는 것은 그 진동률에 대한 에너지가 변했다는 얘기거든요. 이제 그런 격변이 이제 끝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뭐 화산이 폭발한다든가 또 그 화산 폭발로 인해서 지각이 또 움직이고 변하게 된다든가 그런 변화는 좀 앞으로도 많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준비들을 좀 해나가야 될까요? 우리가 하루하루를 참 진실하고 열심히 살아간다면은 그것이 굉장히 약하게 지나가거나 또는 그런 그동안의 어떤 선행에 의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있는 좋은 에너지에 의해서 그걸 또 피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진실하고 또 선한 마음으로 베푸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자기 상태가 맑아질수록 이 지구의 파동과도 좀 더 이렇게 가깝게 그렇죠. 되고 네. 어떤 일들이 있을지에 대한 어떤 그 느낌들도 더 오지 않을까. 그 끼리끼리 어울린다고 내가 선한 마음을 가지면은 당장은 그게 표가 안 날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좋은 마음을 가지고 항상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베풀려고 하고 이렇게 좋은 마음을 가지고 살면은 자연적으로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모이게끔 돼 있어요. 예. 그리고 자기 어떤 인연법이나 카르마에 의해서 그렇지 못한 사람들, 부정적인 사람들이 주위에 이렇게 올 수도 있잖아요. 인연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항상 그렇게 맑음을 유지하면은 그 인연은 또 어느 순간에는 또 정리돼서 떨어져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어떤 생각을 하면서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참 중요하죠. 예, 이렇게 새로운 시대로 변화되어 가는 그런 과정 중에 예를 들어서 어떤 새로운 의식을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난다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뭐 인디고 아이들, 뭐 크리스탈 아이들 이런 말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에 대해서는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예, 그런 아이들이 굉장히 많이 지금 오고 있고요. 실은 이제 2000년대를 기점으로 해서, 그럼 이전에는 없었나요? 아니요, 이전에도 있긴 있었죠. 근데 그 수가 지금처럼 많지는 않았고, 지금은 대부분의 태어난 아이들이 진동수가 틀려요. 그만큼 이제 우리가 과거의 시간을 지내오면서 지구의 진동 자체, 그리고 개별 영혼들이 많이 정화되면서 그런 영혼들이 이제 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게, 예, 그런 이제 기반이 마련됐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선과 악이 굉장히 극단적으로 가는 시대가 오고 있어요. 선과 악의 개념이. 그래서 그런 뭐 크리스탈 차일드나 뭐 인디고 아이들이 와서 그들이 또 정화시켜야 될 그런 극단적인 악한 무리들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대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또한 많이 오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과정에서 좀 더 새로운 차원의 어떤 깨달음과 지혜를 주기 위해서 또 그런 뛰어난 크리스탈 차일드나 인디고 아이들이 많이 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구로 뭐 수많은 존재들이 이제 또 와서 어떤 극명한 어떤 대립을 통해서 뭔가 또 새로운 차원으로 또 넘어가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그렇다면 그런 크리스탈 아이들, 이런 아이들이 많이 이렇게 오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런 아이들의 속성이 기존 부모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속성들도 많이 있을 것 같은데. 아주 독특하고 우리가 전통적인 방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그 아이들을 이렇게 다스린다거나 제압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이 아까도 말한 아이들마다 각기 개성이 있는데 그 개성을 존중해주고 그 장점을 최대한 키워줄 수 있는 그런 데 초점을 맞춰야지 부모님들이 자신이 원하는 쪽으로 아이들을 끌고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런 크리스탈 아이들이라고 하는 그 아이들은 어디서 오는 건가요? 다차원의 외계에서 오죠. 우리보다 훨씬 더 진화되어 있는 그런 지적 존재들이 이 지구상에 그러니까 물질적 체에 이입이 되는 거죠. 이민을 오듯이. 근데 걔들은 틀려요, 애들이. 그러니까 마치 어른인 것처럼, 몸이 작은 어른인 것처럼 그 발달 단계가 너무 틀린 거예요. 지금 인류와는. 근데 반면에 제가 보는 거는 그만큼 지구에 문제가 많이 생겨요. 아까 이제 선과 악도 굉장히 극단적으로 진행된다고 하지만 이런 지구 자체에 뭐 지질적인 변화나 지구 자체에 그런 물리적인 변화가 많이 생깁니다. 근데 이렇게 지금 태어난 아이들 중에는
상당히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힘을 가진 아. 또 정보를 가지고 있는 또 지식을 수신할 수 있는 그런 체를 가진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고 있어요. 아까 극심한 어떤 물리적 변화가 인류의 네. 의식과도 연결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네. 그렇다면 그런 아이들의 역할은 그 인류의 의식을 좀 더 이렇게 변화시키는 예, 목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선을 지키면서 이제 더 좋은 방향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성장시키기 위한 그런 역할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ADHD 같은 경우에도 실은 그게 정신적인 질환이나 병이 아니라 그런 크리스탈 차일드 아이들이 가진 특징을 그렇게 나타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보면은 어떻게 끌어줄 것인가, 이 아이의 주의력을 어디로 집중해 줄 것인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찾아줌으로써 아이를 우리는 부모가 키워주는 게 아니고 그 아이를 보조해서 원래 자기 사명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새로운 시대를 만들기 위해서 온 아이들을 네. 기존의 어떤 인식으로 그렇죠. 그렇게 기존의 바라보고 관습과 한다면, 문화에 집어넣으려니까 이제 문제를 일으키게 되는 건데 그 실은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몰라서 그런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아이들이 많이 좀 기존의 인식을 가진 부모님들과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것들로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인식들이 많이 좀 널리 공유되고 좀 알려지게 되면 좀 그런 아이들에게도 좀 도움이 될 것 같네요. 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좀 흥미로운 질문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이렇게 인기 있는 인물들을 뽑으라면 아마도 김연아 씨나 싸이 씨를 꼽을 것 같아요. 그런 분들에게 전생이 어땠을까 궁금하기도 한데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싸이 씨의 전생은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남사당패 일원으로 전국을 다니면서 공연을 했던 삶도 있습니다. 근데 싸이 씨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현생에 어떻게 보면 세계적으로 알려지고 굉장히 많이 그렇죠. 이렇게 최고 스타가 네, 됐죠. 최고로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근데 이분이 이렇게 뜰 수 있었던 것은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됨으로써, 예, 이분의 아내와 자식들의 그 영적인 보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분이 이렇게 최고가 될 수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 김연아 씨의 경우는 어떤가요? 김연아 씨요. 김연아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케이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실은 김연아 씨는 전생에 대한 공덕은 참 많은 분이세요. 이분은 바라지 않는 헌신과 어떤 희생, 봉사를 참 많이 하셨던 여러 차례 전생이 나오는데요. 지금 한국에서요?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도 다른 나라에서도? 예, 다양한 문화권에서 나오는데 지금 이분이 누리고 있는 것은 단순하게 그런 공덕의 시간들이 모여진 게 아니라 이분이 지금 받고 있는 그러니까 대단한 성과를 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이제 이분 그 피겨 대회에서 점수가 나왔다고 하는데 그것은 또 다른 의미의 우주적인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연아 씨 자체가 그런 우주적인 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그러니까 받고 있는 거죠. 도움을 받고 있는 거고 그 의미는 김연아 씨라는 존재를 통해서 지금 이 시대가 그만큼 많이 변화가 돼 있고 어떤 이 지구와 우리 인간의 의식이 많이 상승돼 있고 또 김연아 씨라는 반증을 통해서 우리도 역시 그 우주적인 에너지를 같이 받아서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가진 분이 될 수 있겠네요. 새로운 시대의 어떤 에너지를 좀 네, 미리 그렇죠. 보여주고 있다라고. 예, 그렇죠.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자기 개인의 것을 원하지를 않았어요. 바라는 것이 없었고 오로지 봉사와 헌신, 자기 역할과 임무에 대해서만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그것이 고스란히 지금 공덕으로 남아있고 그것이 지금 이분이 하시는 것을 보면은 가히 우주적이죠.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는 그 선근, 그 공덕의 에너지가 결국은 우주신까지 끌어와서 이분에게 대단한 어떤 능력과 힘을 내게 하는 그런 원동력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의 질문들로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아무래도 궁극적인 어떤 우리 인류 의식의 어떤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진실한 영성 문명, 어떤 정신 문명이 이렇게 좀 꼽혀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왔는데요. 그런 점에서 이런 우리 전 세계의 어떤 수행자들, 영성인들의 그런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들께 이 영상을 보고 계실 그런 분들께 아마 전해주고 싶으신 그런 리딩의 메시지가 있으시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행을 하시거나 영성 계통에서 이제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런 이 지구에 있는 우리와 또 좀 더 넓은 범위의 우주적인 메시지를 많이 소통하고 있는 분들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의 역할을 하고 계신데, 그 중요한 의미를 오염되지 않고 계속 꾸준하게 잘 하시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진실해야 됩니다. 네, 진실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그 질문에 대해서 제가 리딩을 하니까, 그 지구 밖에서, 이를테면은 지구 밖에서 너무너무 많은 존재들이 있어요. 메시지를 전하려는 지구에 외계적인, 그러니까 저희 같은 이제 채널러나 이제 영성가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하는 너무 많은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실은 그만큼 메시지를 많이 전해야 되는 시기에 와 있다는 얘기고, 네. 또 그렇게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굉장히 많은 무수한 존재들이 와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부족하대요. 많이 부족한 걸. 예. 준비가.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너무 이 사회적인 기준이나 사회적인 속성과는 반대로 가야 되는 것이 지금 뭐 이제 영성이나 수행 쪽에 계시는 분들인데 같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반대로 간다는 건 상당히 많은 이제 고통과 고난, 핍박을 전제로 피난을 하는데, 감수하고 그렇죠. 네. 예. 근데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제 원래 그 진실함 그대로 순수하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안 되기 때문에 좀 많이 안타깝다라는 뭐 이런 존재들의 메시지도 있었고요. 영적인 단계에서 보면은 그렇게 고단해도 원래 그 순수성을 지키면서 가면은 눈을 감고 명상을 해서 그 자기 영성을 보게 되면은 그는 이 우리 물질 세계에서 오는 어떤 가치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적인 보너스가 있거든요. 우리 영성가들이 좀 그런 데 대해서 또 확신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자기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그 진실성이 가장 네, 중요하다. 진실함이 가장 중요하죠. 그리고 그런 좀 더 이렇게 다른 차원의 어떤 지구와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그 존재들과 네. 좀 더 연결을 하고 소통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려면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본인의 어떤 체가 또 많이 정화되고 맑아져야겠죠. 근데 너무너무 많은 존재들이 와 있어요. 이 지구에. 어느 정도라고? 거의 새까맣진 않지만 하얗지만 거의 새까맣게 다 뒤덮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예, 그 정도로 많이 와 있어요. 저도 강하게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네. 예, 정말 많더라고요. 예. 그러면 우리 지구에 그렇게 수많은 우주적 존재들이 같이 와서 함께하고 있다면 그 존재들이 우리 인류에게 어떤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어떤 것일까요? 예, 그 우주적 존재들이 전하고자 하는 바는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화하고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지금 시대는 많은 영적으로 진화와 발전이 된 시대이기도 하지만 영성체가 또 한편에서는 많이 파괴되어 있는 부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파괴된 영성체들에게는 사랑의 중요성을 알리고 우주 자체가 사랑이에요. 예, 그 진리를 알려주고 그 사랑을 깨닫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써 한 단계 더 성장하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그런 쪽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어떤 복잡하거나 어떤 뭐 굉장히 뭐 충격적이거나 새로운 그런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 그동안 어떤 지구에 먼저 오셨던 그 성인들이 다 하셨던 그런 말씀이네요. 네, 사랑을 통해서 사랑을 베푸고 사랑을 알게 됨으로써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한국인들에게 좀 전해주고 싶으신 어떤 리딩의 메시지가 네. 혹시 있으신지. 한국은 그러니까 시대마다 뭐 몇천 년의 간격을 두고 시대마다 참 많은 이제 어떤 많은 지구에는 변화가 있었는데요. 한국에는 그동안 상당히 많은 그 시기마다 많은 전쟁이 있었지 시련도 않습니까? 많았죠. 예, 참 힘든 시기를 많이 보낸 곳인데 앞으로의 이런 지구의 축이 변하면서 지구 에너지장이 변하면서 이 한국이 그런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의 시기에 들어서게 역할을,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이제 대북 관계에서도 예민한 부분이 많지만 결국은 어떤 시련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로 통일이나 가는,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혹시 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전해주고 싶으신 어떤 리딩의 메시지가 있다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각자가 참이 아름다운 지구에서의 삶을 부여받았고요. 사람이고 우리의 의식 성장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의 의식을 성장시키고 있다라는 각자가 굉장히 중요한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제 이 생에서의 자기 개별적인 삶이 굉장히 불만스럽고 또 행복하지도 않을 수도 있겠지만 실은 그 역할 하나하나가 당신이 이제 스스로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하나의 경험들이 또 다르게 어떤 이 우주를 확장시키고 이제 변화를 시키고 발전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좋겠고 스스로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이고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꼭 명심하고 이 아름다운 지구와 또 자신의 삶을 소중하게 여기고 좀 더 행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2회에 걸쳐서 많은 시간 동안 다양한 주제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어떠셨어요? 제가 좀 말씀을 잘 전달하고 싶었는데 어떤 의미가 잘 전달됐는지 조금 염려되는 부분도 있지만 또 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제가 이제 상담은 하지만 이렇게 개별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한다던가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는 거의 없었거든요. 오늘 또 이렇게 좋은 시간을 통해서 또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지만 제가 전할 수 없는 얘기가 많았는데 또 이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전할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모시고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게 돼서 저도 굉장히 영광이었고요. 이제 제가 궁금했던 것들, 또 이런 것들 이렇게 대화를 통해서 많이 이렇게 좀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었고, 또 제가 이미 이렇게 느끼고 있고 좀 이렇게 알고 있던 부분을 이번 시간을 통해서 얘기를 해주셔서 굉장히 공명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좀 진행을 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긴 시간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그 좋은 활동 통해서 많은 분들과 함께하는 그런 삶을 좀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